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투 문제들을 쭉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수투 문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요. 그리고 수업 문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앞에 영상에서 수업 문제 먼저 보고 오시도록 꼭 해주세요. 수원, 수투 전부 다 종합해서 여기 있는 이번 수능에서 나올 법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우선 수투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는 6월, 9월 모두 다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문제에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갈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3점 하나, 4점 하나가 나온 것은 공통적인데요. 6월 모평의 경우는 연속 문제에서 이제 그 3점짜리가 나오고 오히려 극한 쪽에서 4점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9월 모평에서는 극한 쪽에서 3점 문제가 나오고 연속 쪽에서 4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여기 있는 4번하고 여기 있는 1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고를 씁니다. 물론 여기 있는 9월의 4번과 6월의 11번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서로 극한과 연속 어느 쪽에서든 4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3점이 나올지 4점이 나올지를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쪽 6월 모평의 형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수원 영상에서 올려놨던 사안 중 하나인데요. 어떤 애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특징으로 보자면은 요번에 일종의 신유형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문제인 건 맞지만 이쪽 문제 유형이 늘 항상 수능에서는 안 나오든 항상 모평에선 나오지만 수능에선 안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 이제 올해는 낸다, 올해는 낸다, 꼭 낸다. 맨날 이렇게 겁만 주고 결국 안 내는 유형들 몇 개가 있어요. 거듭제곱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거형 수열이라든지 여기 있는 극한도 마찬가지죠. 극한의 도형의 활용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왠지 낼 것 같아서 저의 예상으로는 극한에서 도형을 활용하는 4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연속은 그냥 4번 정도의, 즉 3점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조합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조합이고요. 사실 이쪽은 잘 애매합니다. 이쪽은. 요 4번 문제는 좀 메이저 유형인데 여기 있는 15번 문제는 요번에 처음 나오기도 했고 올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가능성 자체는 여기 있는 6월 모평의 형태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문제는 4개 다 풀어드릴 겁니다. 우선은 6월, 9월 모평에 나온 3점짜리부터 보자면은 연속 그리고 좌우극한이에요. 우선은 좌우극한을 보든 뭐 연속을 보든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거긴 합니다만 우선 연속부터 먼저 보자면 여기 있는 극한 값이 4 빼기 f이라고 같아야 되는데 연속이기 때문에 이 극한 값은 뭐랑 같아요? 함수 값인 f1과 같습니다. 즉 f1은 4 빼기 f1과 같으므로 이 f1은 4, f1은 2라고 나와줘야 돼요. 9월 모평의 문제는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때 fx예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오는 함수 값을 따져줘야 됩니다. 어딜 향해 가까워진다? 마이너스 1 향해 가까워진다. 파란색 1 마이너스예요. 1일 때를 기준으로 1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줍니다.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은 함수 값이 0이죠. 따라서 둘의 덧셈으로 1번이 답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여기 건 2번이고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해결되는 유형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월 모평, 9월 모평 둘 다 4점짜리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6월 모평의 4점부터 보자면은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y는 2tx 빼기 1과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2tx-1과 거리가 최소인 점 p와 2tx 빼기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저 점 p의 특징이 뭐냐? 네, 이 점 p는요. 여기는 2tx 빼기 1과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t여야 한다. 즉 여기가 평행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점 p에서의 미분계수가 반드시 2t가 돼야만 하므로 여기는 y는 x제곱을 미분해서 2x로 만들어 보면은 여기는 점 p가 t, t제곱이고 여긴 t, t제곱에서 그쵸? t, t제곱에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OP의 방정식이 y는 tx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2tx-1과 tx를 같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즉 x값은 t분의 1인데요. 이 t분의 1이 들어간 점 q가 t분의 1, 여기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나쁘지 않죠? 어쨌거나 1로 나올 거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선분 PQ의 길이는 t 빼기 t-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것과 같다는 거. 계산 조금만 빨리 할게요. t분의 t-1의 절대값의 루트 t 플러스 조금만 계산 다시 할게요.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t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 속도를 조금만 빨리 했습니다. 여기 빨리 풀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계산을 했을 때 이 계산에서 여기는 이 t값은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절대값이라고 함은 결국 여기가 1 빼기 t제곱으로 나옴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1 빼기 t분의 pq는 t분의 1 플러스 t의 루트 1 플러스 t제곱이고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계산값이 얼마로 나온다? 2루트 2라고 나온다. 3번이 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계산식이요. 생각보다 꽤 복잡해요. 제가 간단하게 써서 이 정도인 거지 사실은 더 길어져야 정상인 계산식이라서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조금만 신경 써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킬러 문제 쪽 15번 문제로 나왔는데요. 문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생각외로 막 그렇게 엄청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문제보다 제 기준으로는 13번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5번을 보시면은 최고치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나타냈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가 g3 빼기 1과 같다라고 할 때 g5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은 지금 딱 보니까 일단은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fx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식에 대해서 불연속,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연속이었다면 얘가 g3이랑 같아야겠죠. 근데 g3 빼기 1과 같았다라는 건 여기서 뭔가 불연속이 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g의 3의 값은 3과 같다는 거죠. 여기는 이 3과.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분의 f x 플러스 3 fx
더하기 1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fx가 0이 되지 않는다 이긴 하지만 일종의 0분의 0꼴의 형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분모인 얘가 0이 돼야 되고 분모인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얘가 0으로 맞춰 따라가 줘서 0분의 0꼴이 나와야 수렴값인 2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아까 G3이 3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2라서 그래요. 그러려면 여기는 얘가 F3과 F6이 둘 다 0이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라고 식을 쓸 수 있겠어요. 그에 따라 여기를 다시 써보시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x 빼기 6, x 빼기 알파고요. 여기는 이 식은 x 빼기 3, x 플러스 3 빼기 알파고요. 곱하기 뒤에 fx 더하기 1은 따라 써줄 건데 얘는 왜 굳이 변환 안 하고 따로 써줬느냐? 어차피 여기서 3을 약분하고 난 다음에 3을 대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값은 여기가 0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알파고요. 위에다 3 대입하면 3에 6 마이너스 알파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분의 6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값이 2가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알파 값만 구해주면 바로 여기는 gx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에 있는 이 11번 문제보다 얘가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수능이 확실히 이번에 9월달 이후로 좀 쉬워진 것 같긴 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알파가 6 마이너스 2알파라서 3알파는 12, 알파는 4가 되죠. 알파가 4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fx가 x 빼기 3, x 빼기 4, x 빼기 6이라는 함수인 걸 알았죠? 그러면은 g의 5의 값은 여기겠죠. 그러면은 f5 F8 곱하기 F5 더하기 1이에요. F5 같은 경우는 여기다 5 대입해 주면은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여기 옆에는 마이너스 1로 바뀌고 F8을 구해야겠죠. F8은 대입해 보면은 40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해 보면 20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죠.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거에서 오히려 이번에 신유형이라고 나왔던 이 15번 문제가 훨씬 더 쉽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고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11번 문제가 이번에 수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도형 문제로서 4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속에서 4번인 3점짜리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 다항함수의 미분법도 원래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가르칠 때 되게 로테이션을 많이 도는 단원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미분 계수부터 해가지고 미분 계수부터 도함수, 미분, 가능, 접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까지 무려 여기서만 유형이 9개나 뽑힙니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9개나 뽑히기 때문에 이 9개 중에 보통 4문제 내지 5문제를 내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서 매번 늘 나오던 게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로테이션을 돌게 되어 있는데 올해 6월, 9월 달은 이걸 굉장히 통일시킨 게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기는 로테이션이 올해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전을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2번 문제가 둘 다 미분 계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미분 계수 문제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극한으로 놓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쉬워서, 물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미분계수로 두면은 더 빨리 풀 수 있죠.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예요? 네, F'3이죠? F'3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합니다. 미분하면 2x-2죠? 여기 있는 얘는 F'3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F'의 3은 대입하면 4번으로 바로 나오고 끝나죠. 옆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얘는, 여기는 1이 뭐랑 같으니까 F1과 같으니까 얘는 F'1과 같죠. 똑같아요. F'X는 4x-1, F'의 1은 3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계수만 풀 수 있어도 충분히 문제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1도 없어요.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문제는 로테이션 안 도는 것 같은 게 둘 다 곱의 미분법에서 3점짜리가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데 3점짜리에서 일단 로테이션 거의 안 돌렸어요. 그래서 곱의 미분법을 보시면은 여기서 G'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G'X를 바로 구해줄 거예요. 구해주면은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3x제곱 fx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1의 f'x고요. G'의 1은요. 3f1 더하기 2 f'의 1이죠. 대입해보면은 6 더하기 6 해서 12. 1번으로 답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18번도 마찬가지예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x는요. 2x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고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에 2x 더하기 a로 이렇게 곱의 미분법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한 f'의 1은 2 곱하기 a 더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2니까 4a 더하기 10이고 그것이 30이죠. 따라서 a는 5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이라든가 그런 애들과 함께 곱의 미분법을 내준다든가 아니면은 방정식과 곱의 미분법, 뭐 최대최소랑 뭐 미분 가능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엄청 돌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여기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근데 얘만 통일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다른 3점 문제인 극대극소도 로테이션이 통일이 됐습니다. 둘 다 극대극소를 내버렸어요, 문제가. 번호는 물론 좀 달랐지만요. 18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3차함수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이다. 여기까지 하고 한 번에 있다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fx가요. 여기에서 x는 1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또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우선 f1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b죠. 그것이 마이너스 2고 f'x는요. 3a x제곱 더하기 b라서 f'의 1은 3a 더하기 b인데 그것이 극소값이니까 0이어야 했죠. 따라서 여기 있는 두 개식 1번식과 2번식을 바탕으로 2번에서 1번식을 빼면은 a가 2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죠. a가 2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따라서 fx는 2x 세제곱 빼기 6x 더하기 2인데 f'x는 그럼 당연히 6x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나오니까 x는 풀마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극 대값은 그러면은 f-1이 되는 게 타당할 거예요. f-1은 6이라고 나오게 되므로 극대값은 6이 되겠죠. 9월달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 문제입니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를 갖는데요. 그러면은 미분한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나오는데 이 식이 극대 극소가 x는 마이너스 1, x는 3에서 나오니까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9임을 알 수 있고 극대값이라고 함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구한다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러면은
a-b라고 나올 텐데 값은 얼마? 6. 3번으로 나오죠? 요걸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위에 한 번에 제가 정리한다 했죠. 미분계수, 곱의 미분법, 함수의 극대극소를 평가원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다시 말하지만 여긴 언제나 로테이션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2점짜리에 2번에 미분계수 문제는 거의 무조건 고정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극대극소도 6번 내지는 뭐 7번 이런 라인으로 해서 극대극소는 고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3점 문제로서 거의 무조건 고정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곱의 미분법이 아무래도 미분계수와 함께 조금은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전 항상 갖거든요. 곱의 미분법이 미분계수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떨어져서 이거 대신에 방정식 내지는 부등식 문제로 3점짜리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하다못해 미분 가능 문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곱의 미분법 두 개가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로테이션이 돌면서 미분 가능 또는 방부등식 문제가 3점짜리로 곱의 미분법을 제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방정식과 미분 내지는 함수의 접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어삼쉬사 그러니까 어려운 3점 쉬운 4점 라인으로 반드시 원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놓고 이쪽 접선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거의 모든 수능에서 접선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4점짜리 라인으로 평가원 문제보다도 일반적인 수능 문제에서 접선을 좀 고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정식과 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로테이션이 돌면서 앞에 있었던 이 곱의 미분법 문제를 탈락시키고 방부등식 문제가 나온다면 나오고 이런 어삼쉬사 라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둘 다 풀어볼게요. 8번 보시면은 두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y는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은 이라고 했네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1을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랑 같다고 둬서 k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1은 k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k를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그래프는 fx라고 식을 세워보면은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로 나오게 되고 얘가 0이 되는 x는 0과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가지면서 떨어진 3차함수 그래프 모양이 될 텐데 이 3차함수 그래프 모양에서 여기 있는 y는 k가 그쵸? y는 k란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모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여기 한 점, 여기 두 점 또는 여기 한 점, 여기 두 점일 테니까 여기 있는 k 값은 f0 또는 f2랑 값이 같았을 거다. 즉 k 값은 f0의 값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또는 k 값은 여기다 2 대입해서 나오는 값인 3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양수 k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탈락. 3이 정답으로 나오면서 3번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점 치고는 꽤 어렵죠? 다음 10번 문제 4점 치곤 쉬운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접선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좀 명확해지는데요.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이 접선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생각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식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접선이 y는 f'의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접선이 어디서 맞는다는 거예요? 1,3에서 맞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1,3을 얘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3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3이라고 나온다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은 일단 따로 좀 두고요. 또 다른 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 2,3에서의 접선이 1,3과 만난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접선이 단숨에 y는 3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y는 3으로 나온다는 거를 그림으로서 그래프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3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있는 이곳이 2,3인 거고 여기서의 이 접선이 여기 있는 이 접선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여기 있는 1,3에서 만난다라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요. 현재 여기 문제에서 1,3을 지나가는 이 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보로서 지금 확인 가능한 것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f-2 빼기 3이 f'의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거꾸로 했군요. 네. 3 빼기 f'의 f-2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f'의 마이너스 2다는 식이 있는데 그건 여기랑 똑같은 식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얘가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즉 여기가 극값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f2가 3이고 f'의 2가 0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fx식을 좀 만들기가 편해지는데요. fx식을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x-2의 제곱 x-알파 더하기 3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뭐냐? 얘 미분하면은요. 3은 사라지면서 x-2가 반드시 인수로 남게 돼요. 그래서 f'의 2가 0이 되는 거고 f는 이렇게 두면 3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알파 하나는 뭔지 모르니까 납두고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씩 만들고 까지 한 방에 뚝딱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내용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f-2는요 대입해 보면은 16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서 마이너스 16 알파 마이너스 29라고 나올 거예요. 다음 f'의 x를 구해주면은 미분했을 때 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나와서 f'의 마이너스 2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16이 되면서 8알파 더하기 32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를 3배한 다음에 얘랑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3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는요 8 알파 더하기 96 빼기 29죠. 96 빼기 29는 67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값이 얼마다? 여기는 3이다. 따라서 8알파가 마이너스 64이므로 알파 값은 마이너스 8임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fx는 x-2의 제곱 x 플러스 8 더하기 3이므로 f0은 4 곱하기 8 더하기 3 35 3번이라고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삼쉬사 라인으로 해서 나오는
여기는 방정식과 미분 또는 함수의 접선 이쪽 라인의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3점, 쉬운 4점으로 나오는 건 뻔한데 로테이션을 분명히 돕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몇 개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기 문제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게 크게 문제 유형이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유형은 여기서 나온 접선. 두 번째가 미분 가능도 어려운 3점 쉬운 4점으로 적합합니다. 세 번째가 최근에 좀 나왔던 애 중 하나인데 증가감소 유형도 문제로서 좋아요. 네 번째가 아예 방부등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로테이션을 돌 가능성이 높고 이쪽 난이도로는 접선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이제 미분 문제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인 함수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킬러로 잡혀가지고 22번에서 탈락되어서 9월 달에는 13번으로 나왔는데 사실 번호만 22에서 13으로 바뀌었지 난이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실제로 풀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둘 다 이거는 22번, 13번 할 것 없이 둘 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상 바뀐 건 없다.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예요. 함수의 해석 보겠습니다. 정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요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하여 f'의 1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이 문제는 아까 전에 일단 여기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 문제 형태를 딱 보자마자 아, 너는 그래프가 둘 중 하나겠구나. 어떤 거 둘 중 하나다?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하거나 이 두 그래프 중 하나다라는 거를 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일 때는 0에서 접하고 2a에서 맞는다. 0에서 접하고 2a에서 맞는다니까 각각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모든 정수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사실 여기는 얘의 의미입니다. 이거의 의미가 이걸 만족하는 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극값에 있는 얘가 반드시 1대2라는 비율에 의해서 3분의 4a, 3분의 4a로 극값이 이때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 k의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에서 순간 눈치를 채야 되는 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고 여기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에서 이 경우가 존재한다는데 이 경우는 뭐냐? 여기서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될 건 얘는요. x1, fx1, x2, fx2 사이의 기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x2, fx2, x3, fx3 사이의 기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작다. 즉 서로 기울기가 달랐다. 부호가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 사이인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쪽 그래프 다 0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이쯤에서 생기는 이 평균 변화율과 이쯤에서 생기는 이 평균 변화율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쯤에 생기는 이 평균 변화율과 여기쯤에서 생기는 이 평균 변화율 이런 평균 변화율들이
풀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것이 맞게 돼요. 즉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고력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사고력이 극값 근처에서 가능하다라는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경우의 수가 딱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생기는 모양인 이 그래프 모양을 그려놓고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0인 건 아까도 확인했고 여기가 2A였으니까 극값일 때인 이때가 3분의 4A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4A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보니 여기 있는 이 3분의 4A를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가 반드시 나와줘야만 한다라는 것. 즉 K가 마이너스 3일 때와 K가 마이너스 4일 때가 나와 주어야만이 곱이 마이너스 12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 꼭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냐? 여기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수 K의 값의 곱인데 지금 극값 근처에서 가능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까 마이너스 1일 때가 반드시 가능하다는 걸 봤었죠. 즉 마이너스 1일 때가 반드시 가능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K값의 곱은 마이너스를 제외하면 12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2랑 6으로 또는 1과 12로 답이 나왔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만약 1과 12가 답이었다면 2와 6을 포함했을 거니까 곱이 일단 12가 안 되죠. 2와 6도 3과 4를 포함하니까 곱이 12가 안 돼서 반드시 3, 4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답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구조의 특성상 K가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4인 경우가 반드시 답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구간이 어떻게 잡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잡히고요.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구간이 어떻게 잡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5로 잡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3분의 4A가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아야만 하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서 구할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분의 15보다는 작도록 나오는 정수 A 값이 존재하느냐가 돼요. 존재합니다. 얼마로? 마이너스 2로. 이때는 그래서 답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인 것은 K가 마이너스 1을 통해서 극값 근처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고력으로서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고를 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지 못할 테니까요. 두 번째 경우는 간단합니다. 크기만 좀 줄여놓고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음수일 때입니다. A가 음수일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A일 때. 그래서 여기 극값이 3분의 4 A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럴 때는요. K가 3일 때와 K가 4일 때를 값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K가 3일 때는 당연하게도 구간 3,2분의 9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K가 4일 때는 구간 4,2분의 11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극값인 3분의 4A가 4보다는 크고 2분의 9보다는 작은 정수일 필요가 생겨요. 양변에 4분의 3을 곱해주면은 3보다는 크면서도 8분의 27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때 정수 A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게 확정이 되죠.
a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게 확정이 되면은 이 문제의 fx는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 되고 f'x는 3x제곱 더하기 8x가 되면서 f'의 10은 380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돼요. 이거 9월달로 가면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생각이 달라졌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9월 문제도 볼 거예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구간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사이에서는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 라지 m과 최소값 스몰 m이 있는데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가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 그래프의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모양 세 가지 모양 중 하나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서의 그래프가 무조건 감소하기만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에서 증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죠. 즉 얘는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는 증가해야만 하니까 이쪽 그래프가 채택이 됩니다. 이쪽은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반드시 정말 말 그대로 반드시 여기에서는 감소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 반드시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자면요. 여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랑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b가 각각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크다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등호 떼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실제로 이거 제가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이거 문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강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이런 느낌이 돼 버리는데 현재 여기 문제에서 일단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건 확정 사안이니까 2a 빼기 b 빼기 1이 0이 된다. 즉 2a는 b 더하기 1이다. 라는 식은 일단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b라고 하는 f'의 0의 값은 마이너스 b로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넌지시 파악할 수 있죠? 여기 식만 보더라도. 그럼 그래프의 모양상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측도입니다. 예측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까지 감소했던 이 모양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가운데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나아가는 그래프의 모양새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있는 0부터는 얘가 0부터는 극값을 더 이상 가지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생기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맥시멈 최대값을 구하러 들어가 보면은 결국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b가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이 문제의 답이 출발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a 더하기 b의 맥시멈 미니멈이니까 a 더하기 b를 적절히 바꿔두고 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b는 2a 빼기 1로 할게요. 그래버리면 a 더하기 b는
3a-1로 바뀌어버리죠. 즉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는 이제 전적으로 a한테 달려있게 되었어요. a한테 달려있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a한테 달려있는 이 극대 극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프 모양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요. 원래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끊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아갔다 라는 이런 모양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여기가 첫 번째의 경우는 뭡니까? 이 첫 번째의 경우는 f 프라임의 0이 0이었다. 즉 b가 0인 경우죠. 이 b가 0인 경우는 b가 0이기 때문에 a 값이 2분의 1로 나오게 되고 a 값이 2분의 1로 나온 걸 여기다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a 더하기 b의 값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일 거냐? 여기서요. 또 하나가 이 그래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너스 b나 이런 것들이 여기 어딘가에서 0일 때를 갖고 거기서부터 증가하는 모양새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모양새에서 f'x는 x, 여기는 요거. 두 번째는 f'x, 즉 x제곱 더하기 2ax 빼기 b라고 나와 있는 이 x가 0보다 큰 이 상황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그 값을 아예 안 가져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프가 그 값을 아예 안 갖는 방법. 즉, 이 그래프가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에서 이 경우가 아니었다. 이 경우였다. 이 둘 중 하나 경우였다. 라는 식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요. 얘는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판별식인 a제곱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b는 2a 빼기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게 나오는 이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얘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a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의 값을 가지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 값은 여기는 2분의 1을 이기지 못합니다. 2분의 1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최소값일 때인 이 경우일 때를 대입해서 구해주게 되는, 여기 크기 좀만 줄일게요. 이 경우를 통해서 구해주게 되는 a 더하기 b의 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죠? 빼기 1이죠?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나오겠네요. 요 값과 요 값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값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내주면은 근데 여기는 요 값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좀 실수했어요. 3a 빼기 1이죠. 그래서 3a 빼기 1이라서 여기 3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빼기 1이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라고 나오는 게 올바른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미니멈, 여기는 요 값이 맥시멈. 그래서 맥시멈 빼기 미니멈을 3번으로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 사실 난이도상으로 보면은 13번이나 위에 있는 22번이나 사실상 똑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는 어쨌거나 3차 함수인 거는 뻔할 건데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부터 문제에서 밀리면 안 돼요. 3차 함수 그래프를 상상하고 그 그래프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적합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거기서부터 사고력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사고력 부분이죠. 여기도 이 부분이 사고력 부분이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푸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건데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해서 킬러 문제를 안 낸 게 아니라 그냥 킬러 문제를 피한 거예요. 여전히 킬러형 사고는 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킬러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킬러 문제를 좀 알게 모르게 쓱 피해갔다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13번 내지는 14번으로 나와서 킬러 아닌 척을 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거가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 22번은 제가 볼 때 무조건 적분으로 나오는데 그 적분 문제가 훨씬 더 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따가 적분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적분 유형 중에 그렇게 하면은 생각은 어려운데 계산은 쉬운 딱 좋은 유형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요번 킬러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얘는 킬러 아닌 척하면서 13번 내지 14번으로 쓱 나와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겠죠. 다음 적분으로 갑니다. 우선은 이제 적분 문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유형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적분은 옛날에는 로테이션을 좀 돌았었는데 이제 유형 좀 많이 가벼워지면서 유형들이 로테이션을 거의 안 돕니다. 그래서 좀 정해진 문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선 부정적분이에요. 17번 또는 8번 이런 대로 나오기 딱 좋은 형태. 그냥 딱 3점짜리 형태죠. 문제를 보시면은 f'x가 요거고 f형이 3이래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f'x dx를 해주면은 여기 있는 fx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은 여기 적분하면은 2x 4제곱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였을 거예요. 근데 f형 즉 c가 3이므로 fx는 2x 4제곱 빼기 x 더하기 c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 때문에 더하기 3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 때문에 f2의 값은 32 빼기 2 더하기 3에서 33으로 나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fx식 같은 경우는 여기 적분하면은 2x 세제곱 여기 적분하면은 빼기 f1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f0은 c인데 그것은 4와 같아야겠죠? 따라서 fx는 2x 세제곱 빼기 f1의 x제곱 더하기 4고 x는 1을 대입해주면 f1은 6 빼기 f1이죠? 따라서 f1은 3이 되므로 fx가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4라고 나와서 문제의 f2의 값은 16 빼기 12 더하기 4에서 8임을 알 수 있어요. 4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분이요.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99% 나와요. 다만 얘는 3점으로만 나온다는 거. 다음 정적분과 넓이입니다. 얘도 흔히 말하는 어삼쉬사 라인이에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라인. 정적분과 넓이를 연계해서 푸는 문제로서 넓이와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 여기처럼 정적분은 음수값이 가능하지만 넓이는 음수값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정적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주기함수의 넓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애들이 나오니까 좀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보면은요. 일단은 정적분과 넓이라고 해서 나오는 여기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양수 K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y는 fx랑 선분 OP로 둘러싸여진 영역을 A, y는 fx랑 선분 PQ로 둘러싸인 영역을 B라고 할 때 A 넓이랑 B 넓이를 뺀 게 3이라는 이 말을 딱 본 순간에 여기가 0, 2, 3일 거는 무조건적인 팩트잖아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뺐대요. 근데 넓이를 빼는 거는 단순히 넓이를 뺀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적분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죠. 뭘로? 0부터 3까지 통째로 fx를 적분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랑 똑같은 의미로 바뀐다라는 거. 이 말이 이 의미로 바뀐다라는 거를 얼마나 빨리 눈치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전개를 시키면은 kx 세제곱 빼기 5k x제곱 더하기 6kx죠. 따라서 얘는 적분이 되면은 4분의 1k x 4제곱 빼기 3분의 5k x 세제곱 더하기 3k x제곱 0, 3이죠. 계산해 보면은 k에 4분의 81 빼기 45 더하기 27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은 4분의 9k가 3으로 나온다가 돼가지고요. k 값은 얼마다? 따라서 3분의 4 2번으로 나온다라고 바로 풀리는 쉬운 4점 문제였습니다. 3점도 어려운 3점인데 역시나 3점은 3점이에요. 여기 둘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이 넓이는 3x 세제곱 빼기 7x 제곱을 이퀄 마이너스 x제곱과 같게 바꿔서 3x 세제곱 빼기 6x 제곱 이퀄 0으로 바꿔서 fx식인 3x 세제곱 빼기 6x 제곱과 y는 0, 즉 x축이죠? 이렇게 말을 바꿔줘도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말을 여기로 이렇게 싹 바꿔주는 게 실력이에요. 그럼 그래프 살짝 그려보시면 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만 그려봐도 되니까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날 거 딱 보이죠. 왜냐면 얘가 3x제곱의 x-2라서 이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 세제곱 빼기 6x제곱에 dx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 구해주면 되죠. 음수값이니까 정적분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0이죠.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에 12 빼기 16이죠. 4라고 답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정적분과 넓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나오고요.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얘도 문제 예상이 딱 되시죠? 어떻다?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 불리는 그런 영역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주기함수의 넓이라고 해서 제가 요번에 킬러 문제로 낼 사고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뒤에다가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문제들을 많이 좀 깔아놨는데 거기서 이제 나올 부분 중 하나지만요. 이 주기함수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모양을 갖춰서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어떤 fx를 주고 그 이후에 똑같은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갈 때 이 반복되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유형이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것도 꽤 중요한 유형 중 하나여가지고 이 유형이 이제 수능에 슬슬 출제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가 어삼시사 라인이긴 한데 이 사고를 킬러에서 갖다 쓸 가능성이 높아요. 주기함수 넓이 유형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3점, 쉬운 4점으로 나오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어려운 3점, 쉬운 4점으로 나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별개의 문제고 이 사고를 킬러 문제에서 갖다 쓸 가능성이 높아서 이쪽 라인의 문제들을 잘 풀어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거의 무조건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문제 얘기는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문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다음 속도와 거리. 이거 항상 이제 4점짜리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4점으로 출제됩니다. 반드시. 그것도 거의 무조건 객관식일 거예요.
사점 객관식으로 거의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예요. 이제까지 안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T가 0에서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요. A가 0이 되거나 또는 A가 1이 되거나 또는 A가 2분의 1이 되거나의 세 가지 경우를 의미해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VT 그래프가 사차함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이 VT 그래프는 당연하게도 그래프가 0에서 3번 접하고 0에서 3번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되니까 0에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초 여기가 0초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요. 물론 여기 0 이전 값은 사라져야겠죠. 초가 0초 이하인 건 0초 미만인 건 없으니까 A가 만약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T-1 그 다음에 T-2분의 1까지 해가지고 총 4개 근이 나오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버리느냐. 이러면 그래프 모양이 0에서 그리고 2분의 1에서 1에서 각각 0이 되는데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2분의 1 지나가고 1에서 이렇게 접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뀌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다음 A가 1이면은 그래프 모양이 0, 1, 2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1에서 접하고 2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최대값이라고 하면 이쪽 1이고 얘 2분의 1이니까 이쪽까지를 미뤄볼 때 누가 봐도 이때가 최대값이 나올 게 딱 봐도 눈에 보이죠. 왜?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A는 1이 될 거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이 문제가 14번이었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이 문제가 14번까지 갈 이유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가 1로 그냥 놓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여긴 얘를 1로 놓으면은 마이너스 t 빼기 1의 제곱 t 빼기 2였을 테니까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랑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을 전개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4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6t 제곱이에요. 그리고 빼기 2t죠. 더하기 2t죠. 이렇게 전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실수했네요. 계산만 좀 바로 할게요. (5t) 제곱 더하기 2t겠네요. 네, 2t. 계산만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적분시키면은 마이너스 5분의 1 t 5제곱 더하기 t 4제곱 빼기 3분의 5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0 2죠. 계산해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좀 크게 줄여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32 더하기 16 빼기 3분의 40 더하기 4죠. 계산하면은 3분의 20 빼기 5분의 32니까 계산해보면은 15분의 4라고 나올 거예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자체는 여기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건 거의 문제가 없지만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끼면은 막 난이도가 막 이렇게 14번을 뛰기도 하고 그런 걸 뿐이라서 그래프가 어려운 거지 이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와 거리도 t는 0에서 a와 b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시각 t에서 속도가 각각 v1, v2가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V1하고 V2의 위치식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위치식이라고 하면 x1t라고 쓰는 게 좋겠죠? x1t는 여길 적분하면 나오는 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빼기 7t에다가 초기 위치인 1을 더해주고요. x2t는 적분하면은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로 해주고요. 그럼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함은 x1t 빼기 x2t를 빼서 절대값 해주는 거죠. 빼서 절대값 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7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어디서 가장 최대를 갖고 또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를 미분해 주면은 3t 제곱 빼기 4t 빼기 7이니 인수분해 해보면 3t 빼기 7 t 플러스 1이니까 t가 3분의 7일 때가 어떤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t가 3분의 7일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찾아줄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있는 이 점 P에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도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7이잖아요. 이 식을 잘 인수분해 해보면요. 3t 플러스 7 t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점 P가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7이 이런 식으로 음수 부분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고요. 더하기 1부터 3분의 7까지는 계산해서 그냥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근데 요건 제가 좀 실수했네요.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된다네요. 요거는 다시 할게요. 거리가 최대가 된다가 아니라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네요.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퀄 4가 될 때잖아요. 그쵸? 얘가 이퀄 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t세제곱 빼기 2t제곱 빼기 7t 빼기 7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때 최초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 최초의 값으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0이 되는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하잖아요.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적절한 숫자를 이제 대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뭐 4 같은 이런 숫자겠죠. 그런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찾다 보면은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값이 0이 되는 때가 나오게 될 테인데 그것만 찾아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이죠. 그래서 그 처음이 되는 그때를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여기가 움직인 거리를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실수가 났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 뺄 때 잘못 뺐어요. t제곱 빼기 11t죠? 빼기 7이고요. 그래서 다시 하면은 식만 좀 바꿔 놓을게요.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11이 0이 되거나 또는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1t 빼기 3이 0이 되거나요. 여기서 최초값 t가 1일 때가 나오게 되겠네요. 아닌가? 아니구나. 여기서 나오네요. t가 3일 때. 네, t가 3일 때가 여기서 최초로 나오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t가 3일 때의 얘의 변화를 보자면 아까 그건 똑같아요.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7은 t 마이너스 1 3t 플러스 7이라서요.
1일 때 변하는 것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t제곱 더하기 4t 빼기 7의 dt 값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수가 돼요. 오히려 더하기 1부터 3까지 3t제곱 더하기 4t 빼기 7의 dt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내보면은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빼기 7t 01 빼기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빼기 7t 13이죠. 계산해보면은 여기 계산해서 4라고 나오고요. 더하기 이쪽 계산해서 27, 그 다음에 8, 20이라니까 24, 그리고 빼기 4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계산 좀만 다시 해볼게요. 27 빼기 3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서 25 답은 4번이라고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6월, 9월 모평에서 둘 다 똑같은 속도와 거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식은 똑같이 쓰고요. 4점으로 출제되고 계산이 조금 힘들다는 것 빼고는 사실상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볼 건데요. 여기 문제는 늘 항상 준킬러로 나왔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킬러까지도 갔죠. 그래서 준킬러 내지는 이번에는 킬러 유형까지도 갈 예정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 하나를 섞어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여기는 공식은 잘 좀 외워주길 바란다라는 거. 어쨌든 요 두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20번을 보면은요. 우선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이렇게 나와 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 있었어요. 이 식은 그럼 왜 나온 거냐? 지금 이차함수를 적분해서 만들어낸, 정적분해서 만들어낸 얘는 3차함수였을 겁니다. 그럼 그 3차함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모양을 예측할 수 있죠. 일단 여기서 g의 0은 반드시 0이니까 여기가 0일 거라는 건 일단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여야 이 말을 딱 적합하게 y는 gx의 이 말을 딱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이유는 간단한데 여기 있는 얘가 3일 때 여기 있는 얘가 4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로 0,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얘가 가장 최소가 맞잖아요. g4가. 그에 반해 절대값으로 꺾여 올라오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여기 3일 때가 최소가 맞죠.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여기 있는 문제에서 gx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3분의 1에 여기 있는 요 값만 알파로 두면 돼요. x, x-3, x-알파로 두고 풀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두고 풀게 되면은 g'x를 구했을 때 그 값이 곧 fx랑 같은 게 여기 있는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특징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은 여기를 미분해서 나오는 3분의 1 x 빼기 3 x 빼기 알파 더하기 3분의 1의 x 빼기 알파. 그냥 전개해서 할게요. 전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의 x제곱 더하기 3알파 x로. 그럼 미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3 더하기 알파의 x 더하기 알파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4일 때가 그 값인 게 확정이니까 F4가 0인 게 확정이죠. 그래서 F4 4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3분의 8에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이퀄 0이죠. 전개해 보면은요. 여기 전개한 식에 의해서 8 그리고 빼기
3분의 5 알파는 0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알파 값이 5분의 24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값이지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알파 값이 5분의 24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9죠? F9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81, 여기다 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에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죠. 계산해 보면은 63 빼기 5알파예요. 알파가 아까 5분의 24였으니까 계산해 보면 이거 63 빼기 24죠? 계산해 보면은 39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39라고 나오는 이러한 준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9월달엔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9월달 같은 경우는요, 또 22번 킬러 문제로 나왔는데, 일단 부정적분을 라지 fx, 부정적분 라지 gx라고 했다는 걸 보고 여기는 이 식에서부터 어떤 영감을 얻어야 돼요. 우선은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의 특성상 여기에다가 x는 1 대입하면은 0은 f1 빼기 3이라서 f1이 3이라는 건 바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미분해서 fx는 fx 더하기 x f'x 빼기 4x라고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라지고 f'x가 4라는 걸 얻을 수 있어서 fx가 본디 4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f1이 3인 것으로 보아 얘가 마이너스 1이다. fx가 4x 빼기 1이다라는 걸 바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이 식을 인테그랄 해서 그대로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라지 fx gx라고 부정적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값은 여기를 적분해서 나오는 4x 제곱 4가 아니구나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아까 fx가 이거였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분을 지금 미리 좀 해주면요. 라지 fx가 2x제곱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1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fx랑 gx의 다항함수 곱으로서 이게 나왔다는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요. gx식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x제곱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 얘랑 얘가 곱해져 가지고 여기는 이 식이 나오려면은 이 최고차항이 나오려면은 2x제곱과 x제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x제곱하고 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면은 여기 뒤에 더하기 x가 있어야 당연히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나왔겠죠. 그럼 여기 뒤에다 c2만 딱 두고 얘를 실제로 곱해주면 이 답이 바로 나온다가 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여기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그래서 실전 계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요. 여기 좀만 크기만 줄여놓고요. 실전 계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라지 fx랑 여기는 라지 gx 있었죠. 실제로 곱해주면은 2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까지는 좋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c1 더하기 2c2 빼기 1의 x제곱 나오고요. 다음에 더하기 c1 빼기 c2 x 나오고 더하기 c1 c2로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럼 여기는 얘가 얼마이고 0이고 얘가 얼마이다? 1이다. 그래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생기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0이라서 얘가 1이고 c1 빼기 c2가 똑같이 1인 거죠. 이에 따라
C2가 0, C1이 1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 결론에만 도달할 수 있으면, 이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도달할 수 있으면은 요 정도 공간만 좀 더 쓸게요. 여기에서 gx, 부정적분 gx를 x제곱 더하기 x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만 할 수 있으면 끝났습니다. 왜냐? 여기서 구해달라는 요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의 dx는 g3 빼기 g1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12, 1 집어넣으면 2니까 빼면은 10으로 바로 답 나오는 킬러치곤 상당히 싱거운 문제죠. 여기까지 해서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가 준킬러 내지 킬러로 나올 거는 뻔한데 여기 생각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저라면은 주기 함수 문제를 넣을 것 같아요. 이 주기 함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뒤에 제가 준비한 수능 특강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녀석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수 법칙 문제, 로그의 성질 문제, 지수 부등식 문제, 지수 로그 함수 문제,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수열의 균합적 정의.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활용, 함수의 연속, 미분 계수, 곱의 미분법, 접선의 방정식, 극대극소, 함수의 해석, 부정적분, 정적분과 넓이,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 그리고 바로 여기 주기함수, 대칭함수의 정적분의 바로 이 영역이에요.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면 어려운데 이거 대칭함수, 대표적인 대칭함수 형태거든요. 바로 뭐에 대한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얘는 뭡니까? x가 이만큼 이동할 때마다 y 값은 2a만큼 이동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이만큼 이동할 때 2a만큼 이동해서 그 다음 연결돼서 이렇게, 그 다음 연결돼서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연결의 모양을 띠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모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문제에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따가 쭉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훑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풀면서 주기함수에 대한 내용을 잘 대비해 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수원 수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한번 봤고요. 6월, 9월 모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서부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지수 법칙 문제,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문제,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또는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넷 중 하나 반드시 나오고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반드시 나오고요. 삼각함수 문제 나오고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사용하는 순수 그래프 문제나 방부등식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고요.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문제 나오고요. 등비수열 또는 소거형수열 둘 중 하나가 나오지만 높은 확률로 등비수열이 나올 거다. 등차 수열의 특징을 사용하거나 등차 수열 자체를 계산하는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다. 특히 9월달로 넘어가면서 계산 자체가 더 중요시되는 문제로 바뀌었다. 다음에 균합적 정의 문제 난이도가 좀 더 낮아졌지만 여전히 테이블에서 값을 구축해야 되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는 것 똑같을 거고요. 함수의 극한 연속 둘 중 하나는 3점, 하나는 4점이에요. 저는 보통 극한의 4점, 연속의 3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한이 4점 도형 문제, 연속은 4번 정도에 나오는 3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미분계수 문제 2번으로 반드시 나올 거고요. 곱의 미분법이 로테이션이 돌아서 방부등식이나 다른 3점 문제로 바뀌거나 또는 미분 가능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음 극대극소 반드시 나오고요. 다음에 접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접선, 미분 가능 또는 증가감수 또는 방부등식 쪽으로 로테이션 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함수 그래프 해석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것. 다만 22번 킬러에서 13번 같은 데로 내려가서 킬러 아닌 척 할 거라는 거. 다만 난이도는 최고로 높을 겁니다. 킬러 아닌 척만 할 뿐이지. 그리고 부정적분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거 3점으로. 넓이 문제 3점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에 속도와 거리 문제 4점으로 반드시 나오고요.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 올해 킬러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주기함수 내용 섞어서 대비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공통 과목 문제 풀어봤고요.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